안녕하세요. 타신입니다. 득즉겸시, 시즉갱득. 얻는 것이 있다면 베푸는 것도 있어야 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문구입니다. 자연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무언가를 얻게 되면 그만큼 흘려보내야 하고, 흘려보낸 그 자리에 또 다른 복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타로 카드를 통해 그 흐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순환 속 주고받음의 원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께 다가오는 변화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카드를 선택하기 전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현재 복잡한 마음과 여러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4장의 카드 중 2장을 선택하여 모두 들어보신 후 그중 더 마음에 와닿는 선택지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한 장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로의 신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15일 이내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역계를 통해서 최근에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1번 분들께는 30궤 2위화가 나왔습니다. 자, 2위화. 두 개의 불이 위아래로 겹쳐져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흔히 부르는 카드입니다. 이 불의 겹침, 불안정한 열정, 소진된다 이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고, 갈등이나 오해가 있다, 어떤 집착이나 이별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 1번 분들은요, 최근에 감정적으로 매우 뜨거웠던 시기를 지나오신 것 같아요. 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고, 마음을 쏟았던 일이 있었지만 결과는 생각처럼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너무 가까워져 버린 누군가와의 거리, 혹은 감정적인 얽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소진되거나 후회,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해졌던 모습도 보여집니다. 일부 분들에게는 뜨거웠던 인연이 빠르게 식고 관계의 공허함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무리하게 감정과 에너지를 사용한 분들도 계셨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이유화의 화, 이게 불화자거든요. 이 불은 밝히기도 하지만 태우기도 하는 위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시기는 마음의 어느 부분이든 과열되고 그로 인해 상처가 남았던 시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주제에
이 15일 안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지금부터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간략하게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화의 황룡과 21번의 우금룡, 9번의 황내룡입니다. 일본 분들이 지금 뭔가를 완성시키기 직전의 단계이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완벽하게 좀 구성해 놓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 안에서 굉장히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통해, 선택을 통해서 몰입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분들 어떤 것을 하고 계실지 이 시청하시는 분들의 직업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텐데요. 일단은 제가 종합적으로 보건데 조만간 뭔가를 완성시키겠구나.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21번의 우금룡이 말하는 것은 약간의 완벽주의도 포함은 되어 있어요. 앞에서 이 화의 황룡, 과감하게 뭔가를 선택하고 헤쳐나간다. 행동과 상황에 대한 카드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건 우리 시청하시는 일부 분들께서는 주변에서 누군가 자꾸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이야기가 더 맞다고 조언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혹은 무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자꾸 주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고집이 세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가끔 비슷한 상황들이 주변에서 연출됩니다. 나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 혹은 더 나은 것이 이것이라며 추천한다. 나를 그냥 응원해주고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피드백 한번 해주면 될 것인데 이것이 맞다고 우기를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뭔가를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고 조만간 완성시키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점에 계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5일 동안 이제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의 불안과 보고 계신 카드는 현무 카드입니다. 3번의 풍요, 목에 현몽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를 고군분투하고 있고 완벽하게 좀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앞으로 15일 안에 일어날 일들의 시작점에서는 뭔가 좀 불안한 것에 대해서 시작을 좀 합니다. 내가 좀 불안하게 느끼는 일, 상황, 행동이나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안하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풍요로운 흐름으로 주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가 안정권이나 내 자리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흐름으로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쉽게 풀어나가면 우리 떡볶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앞으로 떡볶이 얘기를 좀 자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떡볶이 집을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되게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불안할 수밖에 없죠. 떡볶이 창업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내가 떡볶이를 10,000원에 팔아야지 하루에 30개만 팔아도 30만 원을 버네? 한 달이면 900만 원을 버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면 초짜입니다. 망합니다. 네. 하루에 30개 파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지금 계획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까 굉장히 두렵다라는 어떠한 현 시점에서 내가 막상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여유가 찾아오더라 이 얘기거든요. 떡볶이 창업을 고민하다가 시작을 했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이 좋은 곳에서의 어떤 풍요, 여유로움이 있다는 건데 그 여유는 경제적인 게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상황적으로 스트레스를 벗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에서의 이 목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몽이거든요.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에 좀 더 안정성을 맞춰가는 흐름이 된다. 내가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한 떡볶이집의 창업을 내가 좀 여유롭고 안정권으로 시작해서 적응하는 흐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5일 이내에 이러한 일들이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떡볶이집을 창업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예시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흐름은 어떠한가.
목에 3번이 나왔습니다. 4번의 권능, 금의 3번이네요. 지금 보면은 이동수 카드거든요, 얘는. 그리고 바빠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예시를 무조건 가지고 가야 돼요. 아까 제가 떡볶이집 창업을 했다고 예시를 드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바빠지게 되거나 내가 여기저기를 계속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떡볶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를 들면 배달을 간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리도 하고 배달도 직접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1인이 만들기도 하고 배달도 하는 거예요. 엄청 바쁘겠죠. 그러니까 바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쁘다. 계속 돌아다니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바쁘고 돌아다니기만 하다 보면은 어때요? 지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의 밸런스를 깨트려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앞에 나와 있는 4번의 권능은 나의 어떤 능력과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떡볶이집을 운영하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대표고 내가 사장이죠. 근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떡볶이집 같은 경우라면. 그래서 내가 만들 테니 너는 배달을 맡아라. 이런 식으로 나의 권능, 나의 책임과 어떤 능력을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새롭게 적응한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내가 굉장히 바빠지게 되는데 그 안에서 나의 책임이 생깁니다. 이 책임이라는 것은 힘을 얘기하죠.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적인 힘이 누군가를 함께 섭외하거나 서포트하거나 같이 동업을 맺거나 파트너십으로 뭔가 운영이 된다. 즉 내가 하게 되는 새로운 적응하게 되는 일이 바빠지고 책임도 생기면서 누군가와 함께 하게 됨으로써 재물도 결과도 더 좋은 것을 얻어나가게 되는 흐름이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과적으로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게요. 목의 현무, 목의 1번, 목의 9번이네요. 다 세 개 다 목만 나왔어요. 이러면 15일 안에 있는 일들은 결국 다 일과 연관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목의 현무는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일에 책임을 아까 제가 진다고 말씀드렸죠. 책임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책임을 진다라고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책임을 진다. 자, 그리고 좀 속도가 빨라요. 빠르게 책임을 진다라는 거거든요. 뭐 떡볶이집으로 예시를 들면은 내가 지금 갑자기 나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한 50인분의 떡볶이가 주문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50인분이 좀 버겁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좀 빨리 하는 겁니다. 그걸 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려고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저를 목의 1번, 이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의 책임을 짓고 나서 새로운 시작하는 일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있다 보니까는 중간에 다른 주문도 들어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오뎅도 뭐 만들어 주세요. 뭐 오므라이스도 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떡볶이를 만들면서도 새로운 일을 준비한다. 뭔가를 함으로써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동시다발적인 어떤 결과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의 9번.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쉬고 싶다, 지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놓고 보면, 세 개 다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1번을 선택하신 현무님들은, 조만간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불안하게 생각한 것들이 생각보다 여유롭게 시작이 되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 내가 좀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들을 적응하기 바쁘죠. 그 바쁜 시간 안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또 책임도 짓고 하면서 나의 권리와 권한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고요. 자, 그러다가 내가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제 어느 정도 능수능란한 혹은 나만의 어떤 책임으로 인해 일들을 빠르게 쳐나가고 있는 와중에 또 비슷한 새로운 일이 프로젝트가 주어질 겁니다. 그 새로운 프로젝트까지 주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직장인들 입장에선 조금 뭐예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가 될 수가 있겠지만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공장을 돌리거나 내가 뭔가를 순환하면서 이
이 수용과 어떤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쁠수록 좋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일이 조금 많을 수 있겠다. 15일 안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영업자나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일은 곧 돈과 수익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많은 것들을 얻어내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대신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일만 많은 건 아닙니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한과 책임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비록 결과적으로 내가 좀 지치고 쉬고 싶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권한도 얻고 책임도 얻는 겁니다. 물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누구는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일이나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잃은 만큼 채우는 것도 있는 법이라는 거, 그것이 순환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도 반드시 남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15일 안에 어떤 일들이 다가오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행동으로 어떤 것을 내가 좀 유심하게 생각을 하고 옮겨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좀 바꿔볼까요? 네, 킹 완드가 나왔고요. 7번의 컵 카드, 0번의 풀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하셔야 되는 행동에 대한 조언을 본 건데요. 카드가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뭔가를 좀 완벽하게 그리고 너무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어떤 생각은 오히려 나를 더욱더 이 어떤 행동적인 측면을 굉장히 적게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부딪히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이 오히려 나를 방해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넘어져 본 사람은 앞으로 달려나갈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성을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번 현무님들도 대다수가 지금 조심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러한 너무 많은 조심성이 내가 행동을 억제하게 되고 그 행동이 억제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안정적인 것을 얻어내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고 생각을 좀 심플하게 생각해서 내가 그냥 한번 부딪혀보자, 한번 배워보자, 한번 적응해보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행동하시는 걸 좀 카드가 추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체적인 조언 볼 텐데요. 수의 10번입니다. 복덕 원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놓여집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은 내려두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네, 복덕 원만, 커다란 향유고래가 보여집니다. 자, 수의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어떤 자유, 좀 여유가 좀 주어졌다, 마음이 편안하다,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카드죠.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놓여질 거니까 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내가 더 행복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15일 이내에 좋은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게 되실 일들 안에서 좋은 결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려 너무 힘들다면 그것은 어쩌면 무언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비로소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기회 앞에 놓여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실이 막막하고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다면 그것은 어쩌면 오늘까지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균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연의 섭리에서 오는 균형이 우리의 삶에는 쓰라린 상처처럼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모든 어둠은 작은 이름을 안고 온다. 그리고 모든 이름은 새로운 어둠을 위한 자리일지도 모른다. 삶은 그렇게 주고받고 비우고 채우면서 조용히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한히 반복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 앞에 있는 꼬마 아이와 같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그 누구도 모르기에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할 테지만 동시에 기대되고 설레이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열렸다 닫히는 문을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닌 이제는 일어나서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론 과감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부딪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이 앞으로 부딪혀야 할 미래를 위해 조금이나마 응원을 주는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타로의 신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15일 이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일들이 다가오는지를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주역궤를 통해서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분들께는 17궤 택례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연모택자 번뇌자를 쓰고요. 이 수가 물수자가 아니라 따를 수를 쓰거든요. 뭔가를 내가 지금 움직임을 따른다. 어떤 유순한 수능이 있고 그런 서로 따르게 되는 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 누군가의 뜻이나 흐름에 따라가야만 했던 상황을 겪으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직장이라던가 가족 혹은 가까운 인간관계 안에서 스스로의 마음보다는 상대의 입장이나 상황에 맞춰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참는 일이 많았겠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맞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상황을 깨지 않기 위해서 참고 따라가야 했던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자기 소신이나 감정이 억눌리는 경험이 있었던 흐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고 그 소개를 받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추천을 해주고 같이 맞물려서 나가게 되는 흐름에 있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행동이나 어떤 그런 흐름에서 내가 좀 발을 좀 빼고 싶은데 좀 뭔가 미심쩍어서 좀 뭔가 발을 좀 빼고 싶은데 그걸 빼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상대방의 흐름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생각하기로 이거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의심도 좀 들고 생각을 좀 많이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택례수가 갑작스럽게 나를 막 데리고 막 가려고 하는, 나를 흐르는 어떤 물에 맡겨서 나를 막 따르게 하려는 그런 흐름 안에 우리 이번 분들이 좀 시간을 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누군가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맞춰 오느라 정작 나 자신은 잊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최근에 겪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평화롭습니다. 택례수 자체가. 그러나 본인의 마음 안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저항하고 있었던 그런 기운도 함께 품고 있는 궤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가오는 이제 15일에 대한 이야기를 보기 전에 현재 상황은 또 어떠한지를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어떠한 상황이신지. 목의 2번, 목의 기룡, 18번의 월기룡이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이번 시청자분들이 대다수가 일과 관련돼서 불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자,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 요 일의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직장을 포함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 주부인데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육아만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뭔가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면 뭔가를 해야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목의 2번, 요거는 미래를 위한 계획. 목의 기룡은 나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책임, 일로 인한 책임을 내가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뭔가 미래적인 방향에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관련돼서 불안한 마음이 강하다. 현실은 그렇다. 뭔가 미래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어떤 위치적인 부분에서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좀 뭔가 불안한 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한번 볼게요. 15일 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카드는 100호 카드입니다. 5번의 해안, 수의 8번, 목의 백화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과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5번의 해안은요, 귀인을 얘기하고, 그 귀인이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해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의 하나의 상황이나 어떤 흐름을 보고 깊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호님들 주변에 어떠한 인물이 등장을 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치 내 삶의 어떤 방향성, 이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마 앞전에서도 누군가가 정말 나를 도와주거나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있었을 것 같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흐름에 따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봤을 때 비슷한 맥락의 사람이거나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본인들이 한 번 더 생각하죠.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도 되나? 이 사람을 내가 믿고 움직여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좀 포기를 한다고 해요. 마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의 삶에 간섭을 하거나 나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행동에서 내가 거부를 처음에 할까 하다가도 그냥 따라가 보자라고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지식, 나보다 더 깊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직장 선배,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연배가 있는 교수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의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하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귀인은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인 겁니다. 이 목의 백화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안정적인 흐름으로 나아가도록 계획을 준비하는 카드거든요. 계획을. 그러니 이 사람 말만 잘 따라가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겠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흐름도 한번 볼게요. 14번의 절제, 금의 백호입니다. 3번의 풍요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백호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 주변에 지금 누군가 새롭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연달아서 계속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백호님들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최근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컨트롤하려고 한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벌써 계신 거고요. 아직 그런 분들은 없어요 라고 하면 15일 이내에 이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의 첫 페이지에서 봤던 거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귀인이라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주고 나를 이롭게 하고 또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귀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다 해서 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귀인이 등장함과 동시에 우리 백호님들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안정적인 방향을 찾아 나가는데 일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 삶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에게 어떤 행동적인 제약을 좀 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14번의 절제가 뭔가를 하지 말아라, 아껴라, 그걸 좀 줄여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절제가 있다. 귀인으로 하여금 절제를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인 거고. 자, 금의 백호. 이거는 내가 행동한 만큼 얻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귀인은 우리 이번 백호님들의 어떤 삶에서 본인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흐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떡볶이집을 뭐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떡볶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돼.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만든 떡볶이는 정말 맛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안 와. 그래서 고민이 많아서 누군가의 컨설팅을 내가 한번 시청을 한번 해봤다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돈을 주고 누군가가 내가 하고 있는 마케팅, 음식, 뭐 홍보 방법 여러 가지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떡볶이 하루에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요. 적달량, 이게 조금 말이 잘 안 돼. 딱 적당한 만큼 하루에 뭐 20인분, 30인분만 만든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한테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되는 것들을 막 하나하나씩 알려주고 잡아주고 자세를 교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주어지는 결과값이 되게 높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로 인해 삶에 좀 풍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귀인을 통해서. 그러면 뭐야? 반대로 보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뭐 나의 어떤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패턴을 이 사람을 통해서 좀 안정적인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교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얻어내는 현실의 어떤 재물이나 결과의 값도 굉장히 여유롭게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후에 흐름도 결과까지 볼게요. 목의 백호, 15번의 유호, 수의 3벌입니다. 지금 보면 이 목의 백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책임감과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어느 정도의 컨설팅이 끝난 것 같아요. 우리 백호님들이.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혼자 설 수 있는 자립을 정확하게 딱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맥락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삶의 맥락을 잘 매칭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그 취업이 성공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는 것이고요.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아까 제가 말한 컨설팅이 될 수가 있겠고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럼 역시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나만의 혼자 공부법을 터득할 수 있는 모두 훈련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데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선택하고 사고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경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15번의 유혹. 이제 요거는 보통 다른 질문에서는 조금 위험한 카드로 나올 수 있지만 얘는 좀 좋은 걸 얘기합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책임을 얻었다 보니까 내가 막 재밌어요.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저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내가 잘 자리 잡고 나아가는 걸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막 이렇게 제안도 해옵니다. 막 나랑 같이 하자. 나랑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러면서 막 나를 탐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아요.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탐낸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뭔가의 매력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수의 3번 감정의 카드로 마지막 결정을 내줬는데 이거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즐겁고 행복하고 어떤 결실을 맺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결실을 맺었다라고 보는 카드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되짚어 보면 조만간 어떠한 귀인을 만나게 되거나 혹은 벌써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귀인이 나의 삶을 좀 컨트롤하게 한다. 나를 좀 훈련시키고 트레이닝을 좀 시킨다. 나를 좀 더 절제하게 하고 안 좋은 습관을 버리게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일단 의심은 중간에 가지만 한번 믿고 따라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행동했더니 나중에는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어깨너머로 배우든 직접적인 어떤 기술을 배우든 자립할 수 있는 흐름까지 연결이 될 거고 나중에는 그러한 알고 있는 나의 모든 지식과 행동이 다 나의 값어치와 보물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탐내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막 축하해주고 잘했다라고 막 이렇게 업어주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의 스타카드, 9번의 소드, 3번의 컵. 수의 3번과 컵의 3번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행동을 지금 보는 건데요. 첫째는 이 17번의 스타는 순수함을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간절함, 바램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목표와 계획을 얘기합니다. 자, 9번의 소드는 잠을 못 이룬다, 힘들어도 이겨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3번의 컵은 즐겁다, 즐겨라, 축하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즉,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선 즐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드가 제일 먼저 우리 백호님들께 요청하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뭘 원하고 뭘 바라는지를 명확하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즐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체적인 조언 카드 한번 볼 텐데요. 목에 10번 등고잡이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이제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보답이 주어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등고잡이. 자, 목의 10번은 부담과 압박감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15일 안에 이제 일어날 일들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과 압박감, 어쩌면 그것은 내가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가지고 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금전적인 습관이라던가 또는 어떤 사업적인 결정에도 습관이 다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근데 꼭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이 무조건 정답이 되지는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질러 놓은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라 시간을 보낼 때가 정말 많은 게 우리의 삶인데, 어쨌든 조만간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결과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했던 부담과 압박감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15일 안에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첫째, 내 삶에서 내가 두 발로 서서 다시 나를 재정립하게 되는 귀인을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15일 안에 있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 백호님들의 삶이 누구보다 더 멋지고 또 존경받고 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려 너무 힘들다면 그것은 어쩌면 무언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비로소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기회 앞에 놓여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실이 막막하고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다면 그것은 어쩌면 오늘까지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균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연의 섭리에서 오는 균형이 우리의 삶에는 쓰라린 상처처럼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모든 어둠은 작은 이름을 안고 온다. 그리고 모든 이름은 새로운 어둠을 위한 자리일지도 모른다. 삶은 그렇게 주고받고 비우고 채우면서 조용히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한히 반복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 앞에 있는 꼬마 아이와 같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그 누구도 모르기에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할 테지만 동시에 기대되고 설레이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열렸다 닫히는 문을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닌 이제는 일어나서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론 과감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부딪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이 앞으로 부딪혀야 할 미래를 위해 조금이나마
응원을 주는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타로의 신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15일 이내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역궤를 통해서 최근까지 있었던 일들 한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3번 여러분들께는 33궤 천산돈이 나왔습니다. 오, 시청자분들도 3번, 숫자도 33, 3이 3개입니다. 그죠? 뭐 억지로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삶에서 살다 보면 이 숫자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타신의 입장에서 행운의 숫자거든요. 333이 이어졌다라는 거, 행운이 좀 있겠다. 일단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주역궤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얘는 이제 돈 자체가 달아날 돈을 씁니다. 물러선다, 뭐 회피한다, 후퇴한다, 피한다, 이런 돈이고요. 이 하늘 천자고 산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늘은 위로, 산은 아래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이 아래의 위험을 피하는 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3번 시청자분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거나, 거리를 두는 일이 있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침묵이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뭐 최근에 어떤 상황이나 사람으로부터 이 3번 시청자 여러분이 스스로 거리를 두고 물러나야만 했던 시기를 겪으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꺼내면 더 큰 갈등이 될 것 같아서 참고 물러났다. 혹은 조용히 뒤로 빠진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 분들에게는 좀 불공정하거나 불편한 관계, 또는 이 구조 속에서 이 싸움은 해봤자 뭐 소용이 없다, 얻는 게 없다, 이런 판단 아래 본인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이탈하거나 회피했다, 이런 흐름일 수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누군가는 그걸 또 도망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기 보호였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우리 3번 분들은 무언가로부터 거리를 뒀거나 피했거나, 뭐 쉽게 말해 그런 말이죠.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뭐 시작부터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한번 볼게요. 목의 6번과 금의 7번, 1번의 미룡,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둘 중에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부분입니다. 최근에 첫 번째는, 최근에 우리 3번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노력했던 것들에 있어서 일부 어떤 좋은 결과나 성적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시험을 준비하고서 시험을 치렀다던가, 어떤 프로젝트를 드디어 어느 정도 좋은 결과로 만들어 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겠죠. 뭔가 지금 결과가, 노력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좋은 성적으로 거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노력했던 것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들이었다. 자, 그리고 1번의 미룡은 가능성과 만들어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오랫동안 무언가를 노력했던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최근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 오랫동안 노력했던 나의 결과가 나의 가능성을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인데, 내가 최근에 뭔가 이거를 하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근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시를 좀 들리면 떡볶이 얘기를 좀 들을까요? 제가 타신이 떡볶이 집을 가지고 예시를 자주 드니까, 이러다 진짜 나중에 떡볶이 집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아무튼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나는 늘 떡볶이 집을 하고 싶었어. 근데 굉장히 저렴하고 목도 좋은 장소를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와, 저기서 떡볶이 집을 하면 대박 나겠다. 진짜 돈 많이 벌겠다.
떡볶이집으로 뭐 돈 많이 벌 수 있는지 많이 벌 수 있는 분들도 있죠. 많이 버는 분들도 있죠.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네, 어떤 물건을 확인한 겁니다. 와, 저긴 되겠다라고. 근데 이제 장소는 얻었는데 문제는 뭐다? 아, 근데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대박까지 이끌어내는 결과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뭔가 미래적인 가능성에서 잘 되겠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 손에 쥐고 행동으로 옮긴다 하면 꽤 시간은 걸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 시점의 뭔가의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예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두 번째는 좀 더 명확하게 와, 저거 진짜 잘 되겠다라는 그런 나만의 어떤 확신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러한 시점과 과거에 있었던 우리 3번 주장님들께 지금부터 15일 이내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카드는 주작 카드입니다. 주작. 자, 화해 8번. 2번에 냉정. 화해 4번. 조만간 우리 3번님들께 확신에 차진 않지만 저걸 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무언가의 정보통이나 소식이 들려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떡볶이집을 예시로 들어서 거기를 좀 더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부담은 좀 되는 거예요. 그 발견했던 어떤 무언가가. 떡볶이집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그 뭐랄까 자리를 예시로 들 수가 있겠죠. 지나가다가 저 자리를 봤는데 와, 정말 탐이 나. 정말 너무 아름다워. 저게 정말 잘 될 것 같아. 근데 약간 뭐가 부담된다? 임대비 혹은 어떤 평수 너무 커가지고 부담되거나 너무 금액이 높아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저길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좀 결여된 모습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냉정해지고 차분하게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면서 상황을 기다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그리고 이 말하는 화해 4번이 어쩔 수 없이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하고 싶은데 떡볶이집을 창업을 하고 싶은데 마음 같아선 당장 하고 싶어도 당장 할 수 없어. 왜? 돈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돈은 뭘로 한다? 미래적인 지식과 어떤 정보통을 가지고 내가 해결을 하려 하는 모습이니까 대출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예시를 들 수가 있죠. 저는 지금 떡볶이집 창업을 하는데 좋은 목을 발견했고 그 목을 들어가기 위한 대출로 예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대출한다, 떡볶이집 한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요 예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맥락을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막 빠르게 넘겨서 보는 분들은 이런 맥락 잘 못 들어. 그래서 갑자기 뭔 떡볶이집 얘기냐, 뭔 대출 얘기냐 막 이러시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자, 그리고 계속 이어가자면 아무튼 좋은 것을 발견을 했고 내가 원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를 발견했고 정보를 들어요. 그런데 자신은 좀 부족해. 자신은 좀 없어.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 내가 원하는 정보통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5일 안에. 자, 그 후의 흐름은 금의 5번, 8번의 인내, 목의 3번입니다. 일단 전 떡볶이집 예시를 들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예시를 이어가겠습니다. 대출에 대한 뭔가의 결과가 주어졌어요. 떡볶이집 예시였을 때. 근데 그게 약간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 발견한 좋은 목이 한 3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대출로서 나온 금액은 한 2천에서 2,500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20-30%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뭔가 결과가 승인이 어떤 재물이 놓여지긴 했는데 좀 부족해. 그래서 내가 좀 인내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내를 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겠다 이거예요.
뭔가 좀 결과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어떻게든 끌어모아 보겠다, 해보겠다, 견뎌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의 3번. 이건 흐름을 보는 건데 이동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바빠진다, 이동한다, 결단을 내려서 행동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비록 금액은 부족하게 나왔지만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내가 그것을 한번 이뤄볼게, 해볼게 이런 식으로 내가 좀 타협을 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려요. 우리 3번 시청자분들이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완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지겠죠. 자, 그 후에 결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의 10번, 금의 7번, 19번의 희망. 아유, 좋다. 아까 전에 우리 맨 첫 번째 펼쳤던 요 카드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네가 물론 현재 상황을 보여준 거지만 앞으로 있는 일들도 우리 시청자님의 현재 상황과 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화의 10번, 힘든 상황이 끝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내가 이 떡볶이집을 들어가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금액이 부족하다고 설정을 했죠. 근데 그것을 내가 이 금액을 어떻게 메꿔갈까,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는 연쇄적인 상황들이 내가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 그리고 금의 7번, 이제부터 뭔가 새로운 시작이다. 새롭게 또 노력해야 된다. 긴 시간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19번의 희망은 나는 할 수 있겠다. 이거 가능성이 있다. 확신에 차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금의 7번을 제가 말씀드릴 때 노력하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답을 얻기는 하는데 그것이 꽤 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 3번님들이 출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요 마지막에 결과의 카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한번 요약을 다시 해보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15일 안에 내가 원하는 것과 연관된 어떤 정보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보 속에서 이거 나한테 어떤 기회가 된 걸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선택을 하고 신청을 했거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지금은 내가 어쩔 도리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저 그 정보에 대한 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래요. 조만간 일어날 일들은. 자,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뭐다? 주어진 결과가 약간 좀 부족하긴 한데 아직껏 부족한 상태로 뭔가를 한번 해보지 뭐. 이동해보자, 결정해보자 라는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 그 후의 흐름이 내가 최후의 결과에서는 만족을 하는 흐름으로 새로운 흐름과 자신감을 또 얻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비록 그 중간에 이제 또 시작이다. 이제 좀 장기간으로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도 있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던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사라지게 하고 추려놓게 되는, 종결을 시키게 되는 흐름은 반드시 가져간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 모습. 난 이거 되겠다. 이거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무조건 성공한다. 뭐 이러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현재라고 보기보단 그냥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 3번님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3번의 컵. 소드 오브 나이트. 그리고 2번의 컵스가 나왔습니다. 자, 양쪽으로 감정 카드가 있고 가운데 상황을 의미하는 소드가 나왔는데요. 자, 보면은 즐긴다라는 거야. 즐겨라. 불안해하고 자신감 떨어져 있지 말고 겨뤄대지 말고 즐겨.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 즐겨라. 자, 그리고 이 기사 소드는 상황을 책임지고 내가 내 삶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 흐름에 맞게끔 행동을 계속해.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여. 행동해. 빠르게 행동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컵스 2번은 믿음과 신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나를 믿어야 되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믿는 내 자신 자체의 삶을 즐겨라 이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떤 문을 열려고 할 때 잠겨있는 문이든 열려있는 문이든 열기 전에 바로 팍 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노크를 좀 하죠? 똑똑똑 계십니까? 이런 예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들어갈 건데 누구 있으면 말을 해달라 이겁니다.
혹은 누가 있으면 문을 열어달라 이런 얘기죠. 우리의 삶도 하나의 녹입니다. 깜짝아. 죄송해요. 전화가. 깜짝아. 전화가. 요즘 070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자,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내가 상황을 책임질 수 있다. 나는 저거를 할 수 있다. 나는 책임질 수 있다. 나는 행동한 만큼 결과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체적인 조언 카드 용신 오행딕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의 2번 어부지리가 나왔습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다면 오랜 시간을 두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화의 2번 고민과 갈등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우리 조만간 우리 3번 시청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를 고민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잡다 보면 또 후회를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가버리니까 고민과 선택은 좀 빠르게,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도록 하는 그런 본인을 믿는 자세로서 본인의 삶을 즐기면서 나아가시면 15일 안에 있게 되는 어떤 정보망이나 소식통은 반드시 좋은 결과,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저건 가능하겠어 라고 확고한 어떤 장담을 할 수 있고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15일 이내 주어지는 좋은 소식을 통해서 행복한 결정, 행복한 결과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려 너무 힘들다면 그것은 어쩌면 무언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비로소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기회 앞에 놓여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실이 막막하고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다면 그것은 어쩌면 오늘까지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균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연의 섭리에서 오는 균형이 우리의 삶에는 쓰라린 상처처럼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모든 어둠은 작은 이름을 안고 온다. 그리고 모든 이름은 새로운 어둠을 위한 자리일지도 모른다. 삶은 그렇게 주고받고 비우고 채우면서 조용히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한히 반복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 앞에 있는 꼬마 아이와 같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그 누구도 모르기에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할 테지만 동시에 기대되고 설레이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열렸다 닫히는 문을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닌 이제는 일어나서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론 과감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부딪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이 앞으로 부딪혀야 할 미래를 위해 조금이나마 응원을 주는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타로의 신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신입니다. 자, 오늘 영상 15일 이내에 있을 일들, 또 다가오는 어떤 일들이 또 준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주역계를 통해서 최근에 있었던 일들부터 간단하게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4번 시청자분들께는요 20괴 풍지관이 나왔습니다. 자, 풍 바람풍자고요, 지 땅지자입니다.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볼관이라고 해서 관찰, 통찰 이럴 때 쓰는 그런 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보면은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주역괴거든요. 이게 멈춘다, 관찰한다,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던 시간이다.
좀 무력함과 답답함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죠. 요 자체가 일단 4번님들이 최근에 어떠한 상황이나 흐름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이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나 결정을 원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답답함과 무력감이 좀 느끼실 수도 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타인의 행동이나 말,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신을 그저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소외감이나 거리감을 경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데, 때로는 행동하지 못한 것 자체가 아쉬움으로 남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4번 분들이 최근에 뭔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시간, 사건, 상황 이런 게 좀 있었고, 움직이지 못했던 내가 못나게 느껴졌던 순간들이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풍지관은 이 관찰을 통해서 이 길을 찾는 궤거든요. 동시에 뭔가 멈추거나 관망하거나 행동에 지연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면적 갈등을 좀 읽는 그런 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에서 이제 한번 하나둘씩 알아볼 텐데요. 일단 우리 4번 분들의 최근 상황, 지금의 상황부터 좀 볼게요. 우리가 주역계를 통해 최근까지 있었던 상황을 봤으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0번의 청룡, 7번의 진룡, 목에 5번이 나왔습니다. 청룡과 진룡, 목에 5번. 일단 첫째는 4번 분들이 지금 경쟁 구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누군가와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경쟁 구도로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큰 의미를 가지고 보면 내가 뭔가를 도출해내는 과정에 누군가와 겨루기를 하는 거, 힘겨루기 하는 거, 눈치 보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간섭하는 거, 이거 다 경쟁 구도입니다, 여러분. 뭐 시험을 보는 거, 면접을 보는 거, 오디션을 보는 거 다 경쟁 구도고요. 그래서 뭔가 좀 경쟁 구도에 좀 있다. 자, 0번의 청룡은요,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의 진룡은 내가 뭔가 장애물에 부딪혔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장애물을 이겨낼 수는 있을 거지만, 현재 시점은 새롭게 시도하는 무언가에 장애물이 생겼다. 굉장히 많은 경쟁수에 얽혀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자, 떡볶이집 예시 좋아하니까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타신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맛도 좋아. 근데 뭔가 새로운 걸 좀 시도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떡볶이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떡볶이와 어울리는 것을 가지고 만들 거니까는 뭐가 좋을까? 치즈 떡볶이는 흔한 거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한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르곤졸라 피자를 같이 좀 이렇게 버무리는 그런 떡볶이를 만든다고 합시다. 치즈 고르곤졸라 떡볶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치즈 고르곤졸라 떡볶이. 졸라 맛있겠다. 네. 어쨌든 새로운 거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한 새로운 메뉴를 만들려고 제가 지금 임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 근데 장애물이 생겼어, 장애물. 어떤 장애물이냐? 나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맞은편에, 내 블럭에 이런 분식점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떡볶이집이 하나 더 생긴 거지. 그래서 나한테만 오던 손님들이 그쪽으로 좀 절반 뜯어져 나가거나,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에 뭔가 자꾸 신경 쓰이게 되는 일들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진행하는 데 장애물로서 경쟁 구도가 놓여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점은요. 자, 그럼 15일 이내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카드는 청룡 카드입니다. 자, 5번에 해안이 나왔네요. 13번에 죽음, 수의 6번,
일단 해안이라고 하는 건 귀인의 카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나타난다, 들어온다 라는 의미거든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손님이라는 의미입니다. 13번의 죽음은 뭔가를 끝낸다, 마무리 짓는다, 그로 인해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뭔가를 끊어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수의 6번입니다. 이거는 기초, 초심으로 되돌린다, 기본적인 것으로 다시 돌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제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지금 보면 사람을 끊어내는 것 같기도 한데 한 장만 더 볼게요.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다가오게 되는 귀인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일 이내에 귀인이 다가오는데 그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골치 아팠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기본적인 상황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그런 일들이 15일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자, 금의 청비입니다. 이게 뭘 본 거냐면 귀인을 끊어낸다는 것인지 귀인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을 정리한다는 것인지를 물어본 건데 상황을 정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금 카드가 나온 거는 이제 경제적인 거, 결과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청비라고 하는 건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4번 분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결과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해결이 막 좋게 됐어요 라기보다는 그냥 뭔가를 종료를 시키는, 강제 종료가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강제 종료를 시키고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다시 새 출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귀인이 하는 역할은 뭐 분명하죠. 뭔가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흐름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역할을 준다는 것이고, 떡볶이집으로 좀 이렇게 예시를 들면 내가 지금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뭔가 막 장사가 잘 안 되고 막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그래서 이 귀인이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메뉴 다 줄여. 메뉴 다 줄이고 단일 메뉴로 승부 봐. 이것 빼고 저것 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그죠? 네, 땡땡 식당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만 하슈. 근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흐름이 있다. 말이 좀 꼬입니다. 자, 이러한 시작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15일 안에. 자, 중간에 흐름도 한번 볼게요. 자, 금의 2번, 목의 3번, 수의 3번입니다. 오, 흐름은 되게 좋네요. 일단 금목수가 나왔기 때문에 배합도 좋고, 일단은 금이라고 하는 2번은요 양질의 이득이 있다, 일석이조의 이득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의 3번은 행동한다, 실행한다,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동수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떤 이직이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이사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직장인이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바빠진다,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활동의 영역이 증가되면서 이득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단순히 일만 많이 한다가 아닙니다. 자, 수의 3번은 즐긴다, 축하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중간에 흐름을 보면 확실히 귀인의 어떤 도움을 얻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재물적이거나 경제적인 이득도 얻어가고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바빠지는 건 맞아요. 좀 움직이는 게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수의 3번은 축하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즐긴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뭔가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는, 뭐 주변에 박수의 갈채도 받고 또 호응도 얻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즐거움도 있다,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줍니다. 자, 결과를 볼게요. 자, 수의 청린, 화의 10번, 목의 6번까지 나왔네요. 좋은 흐름이네요. 결과적으로는 뭔가의 승리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시를 들면은 떡볶이집이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좋은 메뉴도 탄생했다, 사람들이 단골도 생겼다, 장사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수의 청리는 나의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고, 화의 10번은 그동안 힘들었고 답답했던 상황들이
종료가 된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목의 6번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고 만들어냈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떡볶이집으로 예시를 든다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떡볶이집이 문제가 많아. 돈도 안 벌리고 손님도 없고 좀 너저분하고 지저분해. 그런데 귀인이 다가와. 이 귀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첫째, 내가 귀인을 찾은 걸 수도 있고요. 상대가 먼저 다가온 걸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찾고 있다. 그러면 내가 찾은 거예요, 귀인을. 그래서 그 귀인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장 끊어내거나 정리해야 되거나 마무리 져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귀인을 통해서 내 시작부터 흐름부터 뭔가 일석이조의 흐름을 안고 가게 되고 내가 좀 더 바빠지고 좀 더 열정을 불어넣게 되는 삶으로 이어가시면서 나중에는 내가 지니고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정말 생각했던 것들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는 결과까지 도출해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15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4번 분들께만 말씀드리는 건데 15일 안에 시작점은 귀인인 겁니다. 귀인. 그리고 그 귀인이 가져다주는 결과까지의 일들은 15일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15일 안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건 좀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15일 안에 이러한 시작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현실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결과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걱정되는 게 있다면요. 아마 귀인을 통해서 일들이 좀 해결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길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4번 시청자님들이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 무엇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완즈, 식스 오브 완즈, 그리고 퀸 컵스,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완즈가 나왔어요. 시작과 자신감, 흐름, 좋은 결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받아들임을 얘기하네요. 일단은 내가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현실적인 걸 받아들이라. 그리고 시작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사실 귀인 카드가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귀인이 뭐부터 한다? 뭔가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상황을 끊어낸다, 종료한다, 마무리 짓는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장기간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살면서 만들어 놓는 안 좋은 어떤 버릇과 습관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이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내가 지금 어떤 안고 있는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귀인의 역할은 반드시 그러한 것들 중에 뭔가를 끊어내고 모든 것을 초기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초기화. 내가 지금 탑을 쌓고 있어. 근데 탑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삐뚤삐뚤하고 막 점점 막 기울어져가. 언제든지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럼 어떻게? 귀인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야, 무너뜨려. 다시 시작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다시.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기초공사부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조만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시 대입을 해서 가져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으면 탑을 올바르게 높게 쌓고 튼튼하게 쌓고 싶으면 현실을 받아들여. 지금 내 탑은 이대로 계속 간다 한들 정말 높고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어. 뭔가가 지금 시작부터가 좀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겸허히 인정하고 비로소 다시 시작해라. 새롭게 시작해라. 이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조언 카드 볼게요. 용신 오행덱입니다. 별, 입신, 출세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를 얻었으니 또 하나를 위해 달려가세요. 자, 위에 써져 있는 한자는 성입니다. 성, 별, 성. 우리가 행성할 때 쓰는 성이거든요. 별성을 써서 입신 출세, 좋은 사자성어입니다.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얻는다. 갖고 싶은 게 있다면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옆에 나왔죠? 뭔가를 하나 얻었으면 그 다음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우리 4번님들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의 포지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귀인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내가 사람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다가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귀는 무수히 많이 바뀝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요즘도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타로 해석에 사용되는 어떤 뭐 표현, 언어, 세계관 이런 것들을 한번 강의 형식이나 좀 들려주는 내용을 정리해서 회원분들 기준 이상만 볼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지금 굉장히 포지션이 중요하시다.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쥘 수 있는 흐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면 정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한 맥락을 잘 따라가셔서 좋은 결과와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아시겠죠? 다가오는 15일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이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려 너무 힘들다면 그것은 어쩌면 무언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비로소 새로운 것을 얻게 될 기회 앞에 놓여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실이 막막하고 다가오는 미래가 두렵다면 그것은 어쩌면 오늘까지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균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연의 섭리에서 오는 균형이 우리의 삶에는 쓰라린 상처처럼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모든 어둠은 작은 이름을 안고 온다. 그리고 모든 이름은 새로운 어둠을 위한 자리일지도 모른다. 삶은 그렇게 주고받고 비우고 채우면서 조용히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한히 반복적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 앞에 있는 꼬마 아이와 같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그 누구도 모르기에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할 테지만 동시에 기대되고 설레이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열렸다 닫히는 문을 그저 바라만 볼 것이 아닌 이제는 일어나서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론 과감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부딪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이 앞으로 부딪혀야 할 미래를 위해 조금이나마 응원을 주는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타로의 신